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를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일본의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목균형표 연구, 이 책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책은 일목균형표 원전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전부 1권부터 7권까지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재판 나온 게 1에서 4권까지 있고요. 우리나라에 1에서 4권이 번역되어서 지금 출판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좀 방대하고 기술 방식이 우리가 이게 쉽게 접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책 읽기나 이런 부분에 딱히 크게 취미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딱 일목요연하게 이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매뉴얼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한자로 하면 일흥 니꼬 정권, 거기 우리나라로 치면 리서치 쪽에 있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 강의용이었는지 그래서 1강 2강 이러면서 강의가 한 149페이지 정도 되고요. 맨 뒤에 있는 일본 지수나 이런 부속 차트까지 합치면 19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균형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원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안 봐도 되지만 또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또 써먹고 있는지 다양한 실전 사례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또 조금 볼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누군지를 한번 조금 여러분 보고 갈게요.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최근 모습이 아닐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아마 60대 한 중후반으로 되었지 싶은데 2010년에 쓴 책도 있고요. 이 사람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와 볼게요. 기사를 하나 가져와 보면 일단 기사 검색을 하나 해보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2008년도에 이 기사가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대신정권이 여기 보면 니꼬 코디알 정권 유명 애널리스트라고 했는데 일본 니꼬 정권이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솔로몬 스비스바니 정권 이런 식으로 이제 합작사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니꼬 정권이 이제 원래 정권사 이름이고요. 2008년 주식시장 전망 이러면서 이번에 강사로 나올 사사키 히데노부는 일목균형표를 체계화시킨 인사로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일목산인 사후에 일본 사회에서 제가 표현하자면 다시 한번 균형표의 약간 붐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본 니케이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애널리스트 랭킹 중에서 기술적 부분에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 연속 1위를 합니다. 일본의 모든 정권사 분석가 중에서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죠. 일종의 시황 부분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있죠. IT 분야, 반도체 분야, 제약 분야가 분야별로 자동차 분야별로 애널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는 보면은 또 전략, 시황, 기술적 분석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대단하죠. 근데 이 신문사가 사사키 히데노부를 그냥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남의 나라 일인데 95년부터 2003년까지 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잡지가 선정한 아시아 베스트 애널리스트에도 이 사람이 2년인가 3년인가까지 1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기사로 검색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사사키 히데노부가 나름 일본에서는 좀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2008년에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모든 시세를 다 맞추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 어쨌든 여러 차례 일본 시장의 붕괴나
그 다음에 NI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의 머리말에 보면 일목균형표 이론이 없었으면 오늘날이 나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검색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뭐, 1989년 일본 주식의 폭락과 95년 달러당 환율 80엔을 정확히 예측해서 사사키 이론이라는 용어도 생겼고, 2003년 4월 주가 바닥은 물론 지난해 8월 일본 증시가 뭐 뒤에 기사가 잘렸다 그죠. 두 번 급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주목받기도 했다.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주가 차트 전문가인 이치모쿠 산지인 일목산입니다. 동양 철학을 접목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건 제가 이제 그 사사키 히데노부를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야후 재팬에 가가지고, 야후 재팬에 가지고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이렇게 넣고 검색을 하면 저 뒤로 가면 이제 근황이 나오겠는데, 대부분 이제 뭐 이런 책 같은 거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목균형표의 연구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정신, 그 다음에 일본어 살아나는 이 책도 가져와 번역을 해서 봤고요. 있는데 즉 당장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3,700엔 정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일목균형표 원전하고 같이 2001년에 구해 왔습니다. 자,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름 그죠? 예, 좀 유명하다는 걸 제가 이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책에서 서문하고 좀 봐야 됩니다. 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제가 이거 폰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방금 찍어서 예, 올렸는데, 그리고 서문이 이렇게 목차 보면 뭐 이렇습니다. 일목균형표 시기에 뭐 작도, 예, 그 다음에 파동론부터 해가지고 가격폭, 전환선 기준선 쭉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쫙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시간론의 검정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균형표를 접하는 사람한테는 기초 지식을 익히는 데는 조금, 예, 괜찮은 편이죠. 이것은 저도 이제 이렇게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저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일목균형표 이제 원전 1권부터 4권 한글판, 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은 2021년부터 나왔고요. 그러기 전에 2002년에 최강 차트 분석하고, 요건 저 계정정보판인, 예, 매매기법 위즈덤 하우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책 선전이 아니고, 이거 다 진짜 분절입니다. 분절. 이제 오래돼가지고 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전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우니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국내에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해 출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입문서, 개론서식으로 이렇게 낸 겁니다. 이 책하고 이 책 내용은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02년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8년 뒤에 다시 냈는데, 이 책 안에는 뭐 주간편이나 이런 건 빼버렸습니다. 빼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이제 균형표 이론을 우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조금 알기 쉽게, 예, 쓴 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들어가는 자리니까 좌우 균형표의 인연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 1989년, 글로 쓸게요. 여러분, 이 부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서는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있죠. 그죠? 예, 아무튼 제가 이제, 1988년에 이제 정권사 들어옵니다. 정권사 입사. 예, 그리고 1990년인지 91년인지 정도부터 제가 이제 PC 통신합니다. 예, 그러면 정권사랑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정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예, 동호회 같은 곳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명예시섭, 제가 여기 글을 계속 올렸거든요. 시섭,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권회사에 제가 몸담고 있으면서 계속 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리고 지점에서 이제 시황을 하고 이러던 중에 제가 뭐 각종 이론들을 섭렵을 하죠. 예, 뭐 각종 이론들을 섭렵하던 중에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 5년 94년 11월 9일이 상투니까, 예, 상투 이후 그 이제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내년 봄 목련꽃이 필 무렵 그러면서 뭔가 시간론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 그 사람 이름도 제가 닉네임도 알지만 여기서는 굳이 살필 필요는 없겠고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론, 근데 그 사람이 쓴 건 시간론은 아니고요. 현재 이 장의 어떤 변곡점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제가 그걸 분명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예, 95년 3월에 장이 바닥을 찍습니다. 지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가요. 봄 되면 목련꽃이 피잖아요. 그죠? 예, 목련꽃 피고, 우리나라에 봄 되면은 뭐 순서대로 계속 핍니까? 벚꽃도 피고, 그 전에 개나리 피고, 살구꽃, 복사꽃 피고, 그러죠. 그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하면서 피보나치 수열, 요것도 시간에 접목이 돼요.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이론을 해가면서 뭐 시간 이런 부분들을 그 조금은 이렇게, 예, 보고 있던 차에 그 글을 보고 이것이 이제 맞는지 제가 봤는데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무슨 연락을 해가지고 뭐 배우려는 생각은 못 했었고요. 저도 이제 뭐 시장을 어차피 연구하고 시세를 연구하고 하던 중에 시간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시간. 그럼 뭐 이제 60갑자, 24절기, 예? 태음 태양력, 음력 상망, 달의 상망, 별걸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기 있던 피보나치 시간. 근데 여기서 보세요. 60갑자는 24절기나 음력, 그러니까 이제 그 매월 초하루와 보름, 금음과 보름, 예? 이건요, 달리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피보나치로 가거나 이러한 것들은 특정 저점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잡아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0갑자나 24절기 음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리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세를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사주추명학, 뭐죠? 사주, 명리, 요것도 제가 가서 조금 수강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일목을 만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사주를 배우려고 시도를 한 것은 그 인간의 운수 이런 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주에 나오는 사주가 아니라 명리죠. 명리를 통해 가지고 뭐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전망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접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그 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있을까요? 천체. 요거까지는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28숙 별자리. 요건 훑어만 봤고요. 어떤 분이 되게 잘한다 가서 이건 가서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28숙 별자리. 근데 28숙 별자리도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왜냐? 4 곱하기 7 하면 28일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은 7일이죠. 그죠? 그럼 이게 날짜가 정해져 버려요.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뭐 전체 이건 그 서양에도 보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서양에 뭐 일부에서는 뭐 펀드 운용하는데 뭐 이 관련, 예, 우리 그 태양계 그 여러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질서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시장 흐름을 하려고 하는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걸 해보다가 제가 99년 일걸로 기억합니다. 주간 매경에 노무슨 기자가 일목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일목균육회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망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나름으로 온갖 이런 걸 막 해보다가 거래하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때 저는 본명 밝힐게요. 이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박성원 씨 맞죠? 예, 원래 이제 이 양반이 신영정권 동경 지점일 수도, 그 지점 경우까지는 안 됐을까요? 주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기 쉽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1995년,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빠르게 넘겨버리세요. 95년경 이후로 증권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회사가 규모가 폭발합니다. 이후 시장이 이제 크게 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뽑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미국 시카고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사실 국내, 제가 89년에 증권회사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점에서 국내 시세나 이런 거에 대한 이론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참 박약했습니다. 몇 건 없었습니다. 김춘선 씨의 책이라든지 김석기 선생의 책이라든지 뭐 한 몇 건 정도 빼면 제대로 된 책도 없고요. 그냥 선후배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가 이렇게 뭐 통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미국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선진이죠. 일본 이런 데 나가 있던 이제 국내 증권사 친구들이 거기서 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성원 씨가 일본에 가 있을 때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이름을 한참 날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추측입니다. 박성원 씨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증권에 같이 근무하겠는데 서로 뭐 통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박성원 씨 아래 신영증권에 있던 모 과장 하고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좀 있고 일목을 잘 합니다. 근데 일본서 이제 그걸 보고 국내에서 한국경제,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일목균비가 들어온 역사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관학교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일목 강의를 합니다. 누가? 박성원 씨가 해요. 근데 박성원 씨도 이 일목 강의를 하면서 제4권 형보로는 못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1에서 3권을 먼저 재발간을 하고요. 일목산인 그 자손들이 형보론을 나중에 발간을 해요. 이건. 그 다음에 5권에서 7권은 재발간 안 합니다. 절판입니다. 일목균 원전이 이제 7권까지 있다고 했죠. 1에서 3권이 재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박성원 씨도 그 TV 강의할 당시에는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자기도 형보론을 못 봤다 그러면서 박성원 씨가 가져온 게 우라카미 구니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금융시장, 실적 장세, 그 다음에 금융 역실적 장세, 일종 정시이사 계절. 이 책을 그 박성원 씨가 국내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저작권을 못 가져왔다가 나중에 가져와가지고 재발간하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 일목경제 원전 전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양이 방대하고 뭐 이러니까 이걸 국내에서 그대로 출판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아마 이제 당시 이 사사키 히데노부의 책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박성원 씨가 이 책을 국내에 출판하려고 시도를 했었나 봅니다. 여기까지는 추측입니다. 제가 정황을 가지고 조금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 출판을 못해요. 못하고 거의 출판을 위해서 준비했던 한글 번역된 자료가 돕니다. 국내에 이제 증권사의 뭐 리서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름아름으로. 저도 이제 아까 그 매경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 균형표 이론이 좀 유명하다고 하니까 제가 증권회사 있으면서 이제 PC통신, 인터넷 오면서 이른바 이제 사이버 애널이라고 그죠? 흉내를 애널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증권 관련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글 쓰는 사람들을 다 그냥 사이버 애널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버렸는데, 이들 사이에서 일목균형교 원전을 구하려고 한테 그 몇 명이지만 붐 비슷하게 일었었어요. 근데 책을 못 구해. 왜 원전을 못 구했느냐? 이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지도 않았고요. 일본 가가지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동경에 가서 가장 큰 서점에 가가지고 일목균형교라고 검색을 하면 일목균형교 원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일본 치요다 서점에서만 팔아요. 여기가
일본 내 일목균형표 보급하는 서점이었고요. 이 책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단 말입니다. 예, 근육표 원전이 한 권에 뭐 3만엔씩 하고 4권을 다 사면 11만엔, 우리 10대 1로만 해도 11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11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안 넣었나? 예. 이게 일목균형, 지금은 인터넷 구매가 되거든요. 이건 1호 원판입니다. 일목산 인저 그래가지고. 제 1권이 2만엔이고요. 이건 일목산이 손자가 쓴 책이고요. 이건 사사키 히데노부 책이고요. 그 1권은 여기 나왔고요. 예. 2, 3, 4권은 각 권 3만엔입니다. 그러면 4권에 11만엔, 한 110만원 정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걸 제대로 가져와가지고 번역해서 내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책이 이제 돌고요. 이야기가 제가 잠깐 옆으로 세버렸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그걸 몇 명이, 저도 그렇고요, 이걸 원서를 구해보려고 근육교 원전을요 노력을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네, 제가 또 한 달이 건너서 일본에 유학 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치오다 서점에서 예, 드디어 원전을 발견했다. 그런데 연구사와 이렇게 다 살라가면 이래저래 합쳐가지고 한 13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 오케이. 가져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앞부분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죠? 네, 자, 여기서, 국내에 2012년 이점 와가지고, 예, 한글판을 뭐 저하고 이레미디어하고 완전히 번역해 내기 전에는 근육교 원전의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예, 그것은 우선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요. 가져와도 1호 전공자가 아니면 그 번역하는데 번역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였거든요. 그걸 누가 나서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순수한 공부 목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료로 가볼게요. 이 책은, 이 글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되게 좋게 봐요. 본문에 보면. 예, 황금 40년 그러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책을 가져왔거든요. 일본 이제 가서 다른 것을 하는 김에, 여기 보면은 9년 연속 1위 했다고 막 나와 있죠. 그죠? 야, 일경신문 니케이, 일부, 거기서,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연속 처리했다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책 안에 보면, 내가, 이 양반이 또 자기가 이제 예측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거 번역한 부분입니다. 시간 연구 없이 예측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예, 일목균형표의 아주 골수 팬이고, 일목균형표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에서 뭐 9년 연속 1위를 했던 사람이고, 사물에는 모두 주기가 있다. 막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맛배기로 지나만 갈게요.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의, 예, 이게 한글판입니다. 한글판입니다. 여기 보면 니코 리서치 투자조사부 주임 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책을 내일 당시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머리말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 천상 이 시간에는 이걸 조금 보고 갈게요. 제가 건성건성 지나가면 관심 있는 분은 중지하고 본문 한번 읽어보시거나 하고,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목균형표에 대한 좀 칭송입니다. 칭송.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일목산인 본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손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일목산인은 198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90년대 그로부터 뭐 십몇 년 지나가지고 우연히 치오다 서점에서 일목균형표 책을 발견을 해요. 그것을 읽고 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눈이 트이고, 그 자기가 일본에서 그렇게 아주 이름을 날리는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된 데는 이 이론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목산이 2세의 책에도 나오고 3세의 책에도 나오고요. 이 사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원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성경도 아니고 무조건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참 그 한편으로 고맙고 재미있는 게 일목사님이 보면 책에 그런 표현을 써요. 일단 1932년에 이게 완성을 보거든요. 32년부터 33년 이 사이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책이 나온 게 69년부터 1권이 나와가지고 82년까지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 걸립니까? 거의 이 중간부터 썼으니까 거의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여기 있는 내용은 내가 몸으로 모든 실험과 경험을 거쳤다고 이야기 끝 잃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이론은 개발자가 일목산인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고 요거 만드는 6년 동안 동경대생 아르바이트생 7명의 연구원과 함께 그 6년 동안 수많은 그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일단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거의 40년 정도 쓰면서 그냥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하고 추려놓은 거라고요. 자기가 그걸 다 적자면 버리되니까 백과사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적냐고. 그렇게 해봐 오히려 여러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내가 요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서 책을 꺼낸 게 1, 2, 3, 4권 가다가 이제 7권까지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제약에서 왜 인상 3상까지 그러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그런 실험을 다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다. 하나가 뭐냐면, 이미 다 거친 걸 가져와 내가 또 뭐하러 그걸 또 뜯어 고쳐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에? 그런데 천하 없는 이론도 100% 맞히는 건 없고 하니까 다른 이론들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다른 지표도 변동성 지표, 화다못해 수급 지표, 일목에서는 거래량 지표를 그렇게 크게 안 봅니다. 거래량 지표니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 노리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목사님은 분봉 같은 거 하면 또 우리는 분봉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일목사님이 그 당시 미국 시장을 봤습니까? 글로벌 시장도 보고 다른 경제 변수들 보고 이 다 합니다. 그죠? 그 위에 하여튼 보조지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써줘.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도 아니고 일자일구도 수정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목사님이 이미 그런 시험을 다 거쳤기 때문에 우선은 갖다 써요. 이걸 그대로 쓰세요. 쓰면서 자기가 자기 투자 환경이 있잖아요. 단타를 치시든 아니면 중타를 가든 장타를 가든, 예, 아니면 다루는 상품이 좀 다르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치 같은 게 있고 이런데, 일목이 그냥 주면 쭉 끊어고 되게 길게 긴 호흡으로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일목산인의 일목균형표를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무슨 류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근원을 밝히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개선 응용되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예 운영은 무시해버리고 엉망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일본에서 당시 시세를 가장 잘 봤다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랬죠. 일목이 가장 좋다 아니에요. 일목이 모든 거 다 알려준다 아니에요. 그러나 일목균형표를 쓴다고 한다면 평생 연구해서 만든 이 양반 것을 가져가 가지고 그대로 한번 써보시고, 써보면서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만큼 치열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그래 놓고 이러니 저러니 좀 하는 것은, 저는 보면 일의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혹은 본인들이 그 노력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 이야기가 너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 하락 장세, 우리나라는 1989년 4월 1일이 상투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89년 제 기억에는 12월인가 그래요, 상투가. 제가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전상 좀 읽어갈게요. 하락 장세 경험하면서 거의 이제 장기간 하락해 왔잖아요. 경험하면서 일목균형표 그래프나 해설이 여기 막 등장을 한다. 그러나 그 해설 내용이, 여러분 제가 이 줄치는 게 좀 안 좋은데 이해하십시오. 균형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인데, 이게 일목산인이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목산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균형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안 해요. 안 합니다.
균형표의 가치가 높아서 장래에 균형표로 주식 시세를 발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균형표 독자는 단연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합니다.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실컷 평생 연구회가 내놓고 이대로만 하면 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일목사님 이분이 그 원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균형표로 기사를 쓰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균형표를 아주 잘 아는, 충분히 숙련된 그런 사람이 하면 괜찮겠는데, 뭐 좀 읽고 이제 조금 알게 된다 보인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써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원저자 어떤 이론이든 처음에 그것을 정립한 사람들의 뜻을 저는 받들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 가자. 그건 분명히 필요하고요. 뭐 필자도 후세에는 비판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균형표가 뭔지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이 쓴 것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손해보면 본인이 땅에 누워서도 마음이 안 편하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일목산인홍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걸 읽어 드릴 텐데요, 이걸 한번 이럴 때 읽어 보시면서 정말 균형표에 빠진 사람들, 잘 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재미없는 부분 넘어가셔도 됩니다. 방정식처럼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일목균형표를 배워서 방정식과 같이 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행간에서 찾아내고 터득하고 자득하라. 스스로 깨우쳐라. 그런데 막 해설기사가 범람하고 이런 것은 균형표의 진술을 깨달아 줬으면 하는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해설기사 범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균형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어설프게 알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부분에서는 스스로도 돌아봅니다. 저도 뭐 스스로도 이거 이율곡 선생님의 자격문처럼 스스로 조금은 채찍질을 하니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발표를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래서 나가는데요. 자, 균형표 이론 체계는 방대하다, 형태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예제 가지고 이제 책에서 설명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균형표라고 또 말할 수도 없다 그럽니다. 자꾸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뭐 하나에 빠지면은 이렇게 딱 간다라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일본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골수로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또 자기가 뭔가를 일가를 이루거나 했으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세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시세이자의 금융시장은 너무나 그 다양한 변수 하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00% 맞히는 법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없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표의 개념도 그렇고요, 자기가 공부한 거 시장도 그렇고요, 그것을 딱 일반화해 가지고 몇 가지 틀을 딱 주면서 요대로 간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다고 도저히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예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균형표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주식시장은 정식화하거나 정형화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설은 어디까지는 예제 정도고, 주식의 본질을 찾아내라. 그러면서 균형표가 가진 여러 가지 힘의 관계,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시간관계, 가격 변동, 시세 전체 시장과 개별 종목과의 관계 등을 연구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죠. 이걸 최종적으로 종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가 현재성입니다. 현재 시세가 가지고 있는 힘, 방향, 밟아온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작금의 해설은 그럽니다. 이 책 나올 당시에도 균형표 전환선, 기준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전부 논하고 있다. 이 3요소가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균형표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욕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근데 이건 이제 이것이 단계별로 보면 그런 것이죠. 기초편부터, 그죠?
우리가 그 학교를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면서 이제 거의 뭐 특정 영역의 전문 과정을 밟아서 나중에 이제 박사까지 가버리면 아주 예 자기 그 미세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최고 수준에 그러다 끝난 건 아니지만 학업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균형표 안에는 동서약 철학이 다 돼 있다. 그 다음에 불교 정신입니다. 자조, 노력, 자력, 본영,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세의 균형표를 바탕으로 한 주식 시세 해설 및 시세관의 제시에 따라 결코 매매하지 마라 한 것은 본인이 봤을 때 균형표를 상당히 높은 레벨까지 습득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중에 보면요, 이 책을 가져간 사람 10,000명 중에서 제가 정확히 이제 시간대 잃어버리냐 5명인가 10명이 안 돼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시장을 종횡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시간론부터 해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습득해서 매매하는 것이 타인 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보면 자기 탓이고, 손해 보면 뭐 균형표 탓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시간이야말로 주식 시세의 그 자체다. 옛날에 봉 차트, 미국으로부터 전해진 뭐 이런 추세, 역학적인 방법, 갈고리 형태의 구지도라 해가 요렇게 생겨서 가는 차트 있죠, 그죠? 근데 비시계열 방법, 그 삼선 전환도나 이런 것들은 비시계열입니다. 갈고리 차트라고 요렇게 생겨 보셨습니까? 열쇠 차트, 혹은 뭐 랭코 차트라고 이렇게 뭐 하고 삼선 전환도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시간을 축으로 하는 것은 일목균형표가 최초다. 그래서 일본 금융신문사가 발간한 그 일본 기술적 분석을 집대성한 책에 보면 일본 그 주식 백령사의 혁명적인 이론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일목균형표 이론에 대해서 1935년 이미 시세 분석에 시간론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그 뭐 시세 철학 이런 건 조금 넘어갈게요. 여러분, 단순한 것에 근데 결코 단순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단순한 것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 파동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I파, V파, N파, 그 다음에 뭐 S니, Y니, P니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엘리어트 이론의 그 복잡한 식의 그런 파동론은 없어요. 이것은 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목균형표는 가능한 한 단순화시켜 보려고 시세가 진행되는 파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그것이 IVN이죠. 한번 오르거나 내리고요, 내렸다 올라가거나 올랐다 내리고요, 상승 N, 하락 N. 우선 이게 딱 세 개가 기본이에요. 안 보면 그렇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이것의 조합이죠. 레고 블록처럼 이걸 쌓아간 거죠. 붙여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화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코 단순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예상과 예측을 구분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서 예측은 예상은 그냥 대충 이렇게 되겠지 하는 거고요. 생각, 상상하는 것이고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측정의 근거,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시세를 미리 재해두는, 측정해두는 거예요. 예측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측 매매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것은 일목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상 매매예요. 뭐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 얼마 가지 않겠어, 이 정도면 다 빠졌지 않겠어 하는 것이 예상이고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도구가 들어가죠. 네. 기본적 가치가 되든 밸류에이션이 되건 아니면은 뭐 차트상에서 어떤 목표치나 시간이나 근거가 가지고 재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예측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번에 틀린 애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또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필자가 읽은 시세 분석 서적 중에서 균형표는 그야말로 월등히 뛰어나다. 시중의 차트 연구가들이 자비 출판한 것을 포함해서 많은 서적을 읽고 그래프도 기입하면서 배워봤지만 그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게 보면 이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일목산이는 시세를 연구하면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여러 철학을 배웠다. 칸트의 철학을 제1논리, 이게 이제 선흠성이에요. 선흠성. 일목균형표 기본수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9, 17, 26은 그냥 증거시장하고 관계없어요.
예, 그건 그 고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다음 해결의 변증법, 정반합,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대등수치부터 목표치부터 잡아나가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묵자, 노자, 장자 뭐 이런 걸. 근데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가 일목산인 책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 지루하실까봐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이걸 균형표가 뭐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일목산인 시절에 1930년대에 시장을 연구하는데 무슨 그리 대단한 자료들이 있겠어요. 일본의 기존부터 내려온 사케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있겠지만은, 에? 그러니까 이분이 한 1년 동안은 연구원들하고 시세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계속 자료를 만들었다 버리고 자꾸 만들었다 버리고 이러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 아니냐. 그래서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보다 더 이전의 아주 근원이 되는 진리 진실, 예? 여기에 접근하느라고 이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인도 논리학, 불교 논리학에서 최종 단계에 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불교 논리학은 되게 이제 불교 삼생론입니다.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시제가 이전에 흘러온 인과 응보,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쭉 이런 거 넘어갑시다. 자력보는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 난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정말 쉬운 것은 어렵고요. 어려운 것은 쉽고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쉬운 투자죠. 누구나 계좌에 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죠. 그죠? 그것이 바로바로 이익을 많이 낸다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연히 장이 좋았거나 재수가 좋은 것이죠. 자기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세에는 이건 거의 뭐 도를 구하는 구도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다고 하는 게 1969년에 일목균형표 일단 공개가 됐거든요. 일목산인이 평생연구원을 공개했고요. 가부도조, 예, 여기 이제 그 동경시내 그 특정 지역의 이름입니다. 치요다 서점, 여기가 일본 유일의 일목균형표 취급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팔기 전에는 이 서점에 가야 됐어요. 저도 일본 가가지고 대형 서점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일목균형표 이 원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사람이 쓴 균형표 관련한 책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 가장 큰 서점을 제가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동경에서. 저는 치요다 서점에서만 파는지는 전혀 몰랐죠.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토요일날 장이 물릴 때 우연히 치요다 서점, 이게 지하에 있어요, 이 서점이. 이 균형표 책을 구입했다. 근데 이 구입을 안 했더라면, 에? 자기 있는 곳이 가부토죠. 여기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쪽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우리를 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부산 사는데 서울의 교보문고나 이런 큰 데가 아니라 좀 작은, 혹은 뭐 여의도의 어떤 지하에 있는 지점이거나 명동 어디 지하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유일하게 이걸 팔고 있었다 그러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예를 들면 명동 정권가 아니면 여의도 정권가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내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에 나는 없었다 그런다.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 우연그름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다? 일본에서 당시 9년 연속 1위를 한 사람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일목산인 가족도 아니고 무슨 책 발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희귀한 기회를 신에게 감사한다. 이분 그 불교도인 일목산인도 그렇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사람을 부디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제 지금 이야기가 뭐 별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일목산인 사후에 일본 안에서 나름대로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크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끔 만든 사람 중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사람이 쓴 책의 서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최상의 표현이죠. 이 책이 없었으면 오늘날 나는 없고 이런 만남을 신에게 감사한다고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 일목균형교 연구는 일목균형교 원전에 대한 유혹의 의미를 담았다. 이걸 읽고 기초를 좀 공부해가 원전을 보라는 이야기고요. 일목균형표 시세를 말하는 것은 뭐 해석하는 사람이다는 이야기, 이런 거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균형표 이름 붙이면 우리들의 시세 전망이 틀릴 경우 일반적으로 균형표가 틀렸다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러나 이 경우는 균형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균형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 읽은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분은 이렇게 썼는데, 물론 균형표가 모든 시세를 다 맞힐 수는 없죠. 네, 맞힐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균형표가,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정형화해 놨고, 여기 가면 무조건 뒤집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 확률지표예요. 개연성이에요. 네, 이러이러한 모양이 되면, 이러이러한 자리에 오면, 이러이러한 날이 되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쓴 이 책도 피상적으로 표현하면 해설본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시세 분석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일목균형교 기본 3부작을 보라 했는데, 이때는 이제 형보론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 도라고 말할 정도로 철학적인 인식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서를 봐라 해놓고요. 요 위에 제가 지나간 것 중에서 보면 이문자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식 시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문자재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선수련을 해서 최고 수준에 달하면 이런 경지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에 말하는 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움직임 맡기고 내 마음은 자유자재하라는 겁니다. 내가 선물이든 뭐 현물이든 사서 가지고 있을 때와 아닐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시세를, 그죠, 아전인수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둑판을 옆에서 들여다보면 잘 보여서 훈수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바둑을 직접 돌을 잡고 두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문자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인의 책 곳곳에도 보면 약간 불교를 바탕을 둡니다만 이 선수련 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선수련과 도라고 하는 것이 균형표 이론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우리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완전히 도의 경기라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맞죠, 여러분. 그죠?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 겸손해요. 그러면서 균형표를 좀 제대로 쓰기를 바라고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원서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책 선전은 아닙니다. 일목산인의 원래 목소리, 기본적으로 자기가 평생 연구해가지고 써놨던 그거부터 제대로 있게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넘어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끓기도 전에 넘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상당히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균형표의 저한테 원전을 배운 사람 중에도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어에 일목을 안 칩니다. 치다 보면 별별 희한한 이야기들 다 있어가지고 쳐다보면 제가 그러니까. 그 배운 사람 중에도 보면은 균형표로 안 맞는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비판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균형표 이론을 잘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이렇게 시장을 잘 마치고 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앞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단점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표가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읽어내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하고 다른 기법도 가져와 보고 하면서, 그죠? 복귀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발씩 더 성장하는, 그건 아주 건장할 일인데, 보면은 이제 터집만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균형표 일목산인이 수많은 이론을 그 책 속에서 기법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보다 보니까 거의 다 갖다 버리고요. 몇 개 가져와가지고 그냥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 나면 오케이, 저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러면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야지, 마치 그것이 균형표의 실체인 양 이야기 해버리면, 특히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그래버리면 배우는 사람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건 내가 균형표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내가 이건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건 뭐 본인이 가져와 쓰는 사람과 들어보면은, 근데 강의를 하는데 전혀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균형표라고 실체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제가 이걸 뭐 간섭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여기서, 일목산인 본인이나 2세, 3세, 그리고 사사키 히데노부 모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경계하는 이유는 뭐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일목산인 이분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다 그랬죠. 내가 평생 이 이론을 시장에서 쓰면서 검증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균형표를 배우시는 분은 제가 왜 일목균형표 원전 속의 일부도 가져와서 강의를 하고 사사키 히데노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선 그 원형, 전형적인 균형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방식으로 실전편 원고를 썼던 것은 실전편에서 따로 다뤘죠. 저는 그건 구분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원형으로 제대로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너무 많거나 어려워서 나는 그 중에서 이것만 쓰겠다 하면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쳐 쓰니까 더 좋더라, 그건 관계없어요. 그걸 뭐 저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께 이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권할 따름이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는데, 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 내용 있죠. 이건 이제 한글판입니다. 이건 이제 사사키 히데노부 제가 쓴 균형표의 일종의 이용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주 기초, 이 그림 그리는 것부터 기초부터 나옵니다. 만드는 방법부터. 이건 우리가 지금 안 해도 되지만 이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가보면, 이거는 아마 환율일 거예요. 그리고 이 3대 골자로 종합화하는 것들, 이 보면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파동론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행보론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행보론의 기초 자체는 이미 이야기는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양반이 써먹는 방식 같은 거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공부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 원전 강의를 하면 원전을 1, 2, 3, 4, 5권을 하고 제가 쓴 실전편을 뭐가 한 371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죠. A4 용지로. 그걸 또 하고, 그 다음에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썼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해요. 그 원전 강의 자체가 수강생들에게 이걸 드리는데, 이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 원전에 있는 그림입니다. 호전이니 역전이니 이게 일업한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파동론 같은 거 이제 해설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회될 때 가격 목표치가 섭선 가격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조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 사례들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균형표를 제대로 한번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원전 보시는 가장 낫고요. 그 참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또 이렇게 쭉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 이렇게 보셔도 나름대로 도움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